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8,883채로 전달보다 1.3% 감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7월과 비교하면 53.8% 감소한 것이고 2015년 5월 이후 최저치이며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의 청약 열기가 미분양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소유권 등기에 임대 의무 기간을 부기 등기하도록 의무화되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주택 등록 말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집이 임대사업자의 집인지 알기가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등기부 등본상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표기하게 되면서 그 확인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감정평가액에 기준 시가와 공시 가격을 이용하게 되면서 가입액수의 변화도 함께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네, 전화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의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이용 가능하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지역 부동산에 우리가 가치 상승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교통 호재입니다. 오늘은 강남발 황금 노선 그리고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신분당선과 부동산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신분당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좀 혼잡스럽고 또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좀 궁금증이라든가 또는 두려움들 많이 생기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발굴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다양한 요인들 중에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바로 황금 노선을 잡는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강남발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9호선 또는 이제 전통적인 황금 노선 2호선을 알고 계실 텐데 신분당선이 제3의 황금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9호선을 넘는 또 다른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신분당선인데 그 이유라고 하면요. 이제 거주지로서의 그런 만족도 또는 업무지로서의 그런 집결성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을 모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분당이라든가 판교 그리고 또한 이제 강남을 지나서 양재와 그리고 또한 추가 연장선으로서 용산까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인기 있는 거주 지역과 그리고 대형 업무지구들을 한 번에 관통하는 노선이 바로 신분당선이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운행되는 노선으로서는 강남과 광교 운행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추가 연장선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들입니다. 지금 현재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이제 호메실과 봉담의 3단계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1단계는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의 2.5km 구간을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강남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노년역
의 9호선이라든가 또는 신사역의 3호선 그리고 논현역의 7호선까지 같이 함께 환승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단계로서 이제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5.2km 구간이 또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가장 큰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산이라고 하면은 서울의 가장 중심 지역이기도 하고요. 용산 지역은 바로 두정거장으로 이어지는 서울역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의 그런 광역 철도망들의 연결선까지 같이 함께 받아볼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용산의 가장 큰 수혜 그리고 또한 이제 신분당선 자체만으로도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단계는 이제 동빙고부터 시작을 해서 용산부터 시작을 해서 삼송까지 서북부 연장선들이 지금 현재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송이라든가 또는 은평 뉴타운의 그런 연결선들의 기대치를 한껏 모으고 있고요. 호매실과 봉담은 이제 예비 타당성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공사 기간은 2023년 구성을 좀 앞두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원 지역에서도 큰 호재로서 신분당선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분당선으로 용산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북부 라인들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지역과 강남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한 한남 뉴타운이 이제 곧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동빙고동의 그런 큰 강남의 직접적인 연결선들이 기대치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서울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양재라든가 판교 또는 분당들의 그런 대형 업무지까지의 그런 연결선들이 훨씬 더 용이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같이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주에 있어서 가장 선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광교라든가 너무나도 가격대에 많이 오른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강남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신분당선은 강남발 황금 노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교를 지나서 판교라든가 분당 그리고 양재를 지나서 강남 그리고 앞으로의 용산까지 너무나도 대형 업무타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주거에 있어서 도 선호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정말 황금 노선이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 지하철 핵심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호선이라든가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들 모두 다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그런 연결선들 교집합의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역의 그런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서울역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이북 지역의 가장 중심인 그런 광역 교통망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강남 지역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강북과 강남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노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GTX와 광역 철도망 구성의 핵심 연결 라인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정말 황금 노선으로서도 이 지역들을 잡고 가신다면 지금 현재의 인프라 구성 플러스 알파의 그런 영향들 요소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제3회 황금노선 신분당선과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요. 신분당선이 지나는 지역과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이 되는 그 수혜 지역에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겠고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체크 시간에 그런 지역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교체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초구 양재동 이쪽이 바로 신분당선과 함께 3호선이 지나는 역세권입니다. 자, 강남권인 만큼 포인트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입지와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자, 양재동 하면은 이제 양재천이라든가 시민공원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양재 시민의 공원만 가더라도 녹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주거에 있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높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재동 주변에는요 말죽거리 공원이라든가 매봉산이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양재 시민의 공원이 위치하며 양재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자연의 녹지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그런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기도 하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양재역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호재, 굉장히 우수하다. 양재역에서 한 정거장이면 바로 강남역입니다. 그래서 강남역의 그런 상권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입니다. 특히나 동쪽으로는 도곡동이라든가 대치동의 그런 학원가의 모습들, 굉장히 그런 학군 수요가 우수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들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의 발생이라든가 또는 개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구축이 된다면 뭐 도곡동이라든가 대치동 못지 않는 그런 고급 아파트의 그런 네임밸류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로서 양재동도 같이 함께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같이 함께 담아보고 있습니다. 자, 양재동 주변에는 많은 업무 시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교육의 목적 플러스에 이제 직장의 직주 근접성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재동 바로 옆에는 양재 R&D 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곳도 다 조성이 된 것이 아니죠. 지금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원들의 그런 구성 요소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봉은사로의 그런 성형 의료 관광 산업벨트 차병원 사거리로 굉장히 유명한 언주역 부근은 이런 의료 관광 산업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테헤란로의 벨처 산업벨트로서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지역 바로 강남 내에서도 테헤란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의료 R&D 연구 산업벨트가 같이 함께 양재동을 이뤄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뒤에는 국제의료 복합지구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곳에 많은 업무 시설들, 삼성역을 주변으로 큰 대형 개발 호재들 같이 함께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호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정보사 부지의 일자리 타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사의 이전 부지로 인해서 이곳에 많은 기업들의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은 강남권에서 가장 직주 근접성으로 우수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 볼 수 있는 호재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강남권에서는 이제 교통 호재들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현재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보시면은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굉장히 나열이 빼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 가로로 구성되어 있는 3호선, 7호선 그리고 9호선, 2호선, 3호선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세로로 이어지는 라인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당선이 위치하고 있는 라인들, 연장선이 신사역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잡아갈 수 있는 지역들이 가치가 우수해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개발 호재로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양재 R&D 연구단지는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인 개발들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4개의 권역과 그리고 5개의 특화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구원들,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들의 하청업체와 같이 함께 연계되어 있는 연구단지들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수요자들, 직장인들의 그런 일자리의 그런 창출들이 굉장히 기대치를 많이 모으고 있고 이곳의 연구의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수준층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곳에 바로 양재동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로 더욱더 유명한 서초대로의 그런 개발 사업들도 같이 함께 예정되어 있죠. 지금 종상향 계획으로서 용적률 1000% 고도 제한을 완화시킨다라는 전략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추가 검토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테헤란로의 연결선으로서 비즈니스 벨트가 같이 함께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업적인 부분,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뭐 쇼핑이라든가 업무적인 부분, 오피스의 그런 활성화 굉장히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기대치 같이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자, GTX 신호선의 교통 호재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즘 이제 GTX 신호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느 지역을 또 지나가길 바란다,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예정대로라면 2021년 내년에 착공을 원활하게 구성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의정부와 창동 그리고 광운대 청량리를 이어서 삼성과 양재진을 지나는 신호선의 GTX발 개발 호재들 같이 함께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었던 신분당선 황금노선의 연장선 사업들 지금 1단계 구간은 신사역까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제 미군 부대의 이전과 함께 더불어서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단계 지역 용산까지 바로 한남 뉴타운을 지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만족도를 높여줄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 단지와 학군도 풍부하고요. 여기에 뭐 신분당선, GTX 노선, 호재까지 기대해 보면서 그 프리미엄 예상해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투룸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가 안내를 드렸던 이 건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건물에 이제 따로 상가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생활의 그런 편리성들이 굉장히 우수하게 기대치를 받고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또 세개동이다 보니 이제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들에서 이 주변에 이 정도의 규모로서 지어져 있는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의 밀집은 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가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점수를 줄 수 있다. 특히나 또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건물이나 입지의 장점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세는 지금 5억대도 이 주변에는 나와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룸 기준으로 해서 지금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의 금액대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에는 4억 정도 내외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알고 계시죠? 전세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의 상승분, 내년에 이제 준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공 시점에는 가격의 상승분이 또 예측될 수 있겠다. 그로 인해서 투자 금액은 줄어들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선분양할 수 있는, 선투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5천에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실투자 금액은 2억 중반대에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양재동은요,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교육이면 교육, 자연 녹지 환경이면 환경, 그리고 또한 이곳에 많은 직장까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점, 다양한 직장군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임차를 놓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임대를 놓기 편리하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재동의 다양한 개발 호재 를 등에 업고 앞으로 이제 이곳에 개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지금같이 불안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세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충분히 아직 절세할 수 있는 혜택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신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이었습니다. 가까이서 상가도 이용하고요.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의 공항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하겠습니다. 시세는요, 약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시는 지역이죠.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역 근처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서울의 중심인 지역입니다. 7광역 중심지에서도 그 네임가치,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용산인데 용산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 서계동을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지역에서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라인들 굉장히 많죠. 용산역 이쪽 라인에 이제 국제교육 복합지구, 국제 업무지구 라인들, 기지창 기지에 그런 개발 호재들이 같이 함께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아파트들의 그런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한남 뉴타운의 개발 사업들, 이태원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들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개발이 아직 지지부진했었던 지역들,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 바로 서계동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좀 나중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용산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용산역의 그런 그 개발 사업들이라든가 또는 교통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 굉장히 우수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개발 호재들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 환경정비구역으로서 이제 용산역 주변에 용산 철도창 그런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재건축 사업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노후되어 있는 서계동은 주변에 이제 부가현이라든가 아현동, 뉴타운 사업들, 만리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졌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만큼이나 노후되어 있는 모습으로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많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용산과 강남 라인들의 가격대, 집값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재건축 사업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계동 주변에 많은 업무지까지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서울 도심 지역의 상업 업무 지역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바로 가다 보면은 이제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명동이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광화문부터 시작을 해서 종로 지역들 그리고 바로 남쪽 아래에는 마포 공덕 업무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 3도심이라고 하죠. 영등포 여의도와 그리고 강남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도심 지역까지 삼각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심인 지역에 용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지의 접근성으로서는 이곳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2호선과 1호선 그리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서계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형 개발 호재들. 일단 민족공원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중심인 용산구 내, 용산구에서도 가장 중심인 곳에 바로 이 민족공원 조성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사 부지라든가 수송부 그리고 캠프킹 기지의 이전으로 인해서 개발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곳의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가장 큰 랜드마크의 공원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구간별로 이제 개장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변의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성들 그리고 또한 외부의 관광객들의 유입들이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용산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든가 많은 그런 개발 사업들이 내재되어 있는 모습들은 결국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이 노후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들에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대치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용산역 라인들의 정비창 전면 부지라든가 또는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될 수 있는 이런 부지들의 개발 사업들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역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7개의 노선에서 5개의 광역 노선이 추가가 됩니다. GTX A 노선이라든가 B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과 신안산선, 황금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신안산선이 들어가고요. 거기 더불어서 수색광명 고속철도까지 지하 40m 구간에 이런 대형 광역 철도망이 새롭게 노선이 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1호선 라인들의 지상철들도 이제 지중화하는 그런 사업까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역과 그리고 용산역을 이어주는 그 라인 원효로의 가장 큰 호재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서울역 주변에서 가장 인접되어 있는 서계동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북부 역세권 개발,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로 하나 컨소시엄 1조 6천억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비즈벨트 구성이 또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계동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아현동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변에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진 곳들은 다 동일합니다. 차량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고 뭐 불이 났었을 때 소방도로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인프라를 새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재개발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계동의 그런 극심한 노후도는 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투자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지금 현재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이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용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자, 용산구 안에서 아직은 개발이 덜 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세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투룸 가격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뭐 주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던 아현 뉴타운이라든가 벌써 뭐 프리미엄 자체가 뭐 9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서계동이 입지를 본다면 아현동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이루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많은 신축들이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의 그런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 시세는 4억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전세를 놓으신다면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투자 금액은 약 2억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치고는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피가 없다는 점, 지금 현재 피가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라도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조합 설립들의 그런 기대치가 높아진다면 피 또한 높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피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투자 금액으로 전세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만약에 월세를 놓으신다 하시면 70에서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실투자 금액은 2억 중반대로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용산의 미래 가치는 너무나도 많은 개발 호재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또는 재개발 사업의 기대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들을 충분히 받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로서 그리고 서울역의 많은 그런 광역 철도망의 구성 요소로서 이 지역은 입지적으로는 가장 최상위층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개발의 여지가 많은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용산구 서계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아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문 본부장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살짝 보니까 오늘 두 지역 모두 수익형 부동산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각각 어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뜨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양한 부동산 상품 안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동산 상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리고 또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동산 상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준비한 지역들을 보면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고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그 효과를 얻고 있는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등포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뜨는 지역에서 뜨는 유형으로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창모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근처에서 방치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요, 약 3억 원에서 3억 2,1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지하철 역세권 가까울까? 오피스텔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는데 역세권이고요. 황금노선 9호선 근처라고 합니다. 위치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영등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라는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죠. 지금 현재로서도 중공업 지역이고 과거에서부터 중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이러한 이제 공장가들의 그러한 이제 과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곳이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광역철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떠한 이제 그 서울에서의 다양한 노선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게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 이러한 지금 그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고가다리가 있다라든지, 그리고 또 어떠한 이제 주거시설에 있어서 가격을 저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시설물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중공업 지역에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공장가들입니다. 공장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한 어떠한 이제 완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주거시설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영등포는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등포역 일대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그러니까 기피하는 시설물들, 그러한 것들을 다 철거를 하고 어떠한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영등포 내에서 두 개의 그 뉴타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영등포 뉴타운과 그리고 신길 뉴타운,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고급 아파트 단지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서울 안에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번 입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9호선입니다. 9호선 바로 이제 선유도역을 도보 약 3분에서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다고. 자, 영등포역으로 가게 되면 KTX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영등포 내에서 이러한 전철 라인을 보시게 되면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또 9호선, 이러한 다양한 노선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림픽대로라든지, 그리고 또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이러한 대로변들과도 인접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이러한 이제 도로망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 주변에는 어떠한 일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의도를 품고 있죠. 바로 이쪽에 이제 금융가, 그러니까 약 6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영등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구로와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이렇게 이제 속해 있는 곳이죠. 이곳도 역시 16만 명의 그런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근로자 수 역시 만만치 않은 곳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9호선을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호선을 이용을 해서 마곡지구까지 어떠한 임대 수요까지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강을 건너게 되면 상암 DMC의 어떠한 이제 방송가들의 직장인 수요층까지 모두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보게 되면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한강을 이렇게 이제 품고 있고, 그리고 사방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교통 호재편, 그러니까 9호선, 2호선, 5호선 이러한 이제 교통 호재편이 있다 보니까 직장인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학생 수요층까지 흡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대 전철 혼잡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08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승하차 인원수 증감량 기준입니다. 자, 빨간색 부분은 이제 증가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파란색 부분은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울을 크게 봤을 때 파란색이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빨간색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08년도에서부터 2018년도, 그러니까 10년간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증가하는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요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색 점이 두드러지게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신흥 상권, 그러니까 상권의 변화가 일으키다 보니까 상가에 종사하는 그런 상가에 종사하는 어떠한 그 일자리 수요도 있겠죠. 그러한 수요 역시 증가를 한다라는 점. 상가로 인해서 그 상가의
그 종사하는 수요까지.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혼잡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부터 중공업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영등포를 보시게 되면 중공업 지역이 다수이다 보니까 주거 시설이 굉장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주거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까이 여의도 그리고 상암, 마곡에 정말 많은 일자리의 그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바로 영등포구의 오피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과거를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좀 오래됐다, 낙후됐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이쪽 미래에 통해서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서울 안에서 봤을 때 굉장히 노후화된 건축물, 그러한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영등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다라는 이러한 사업이 있고,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당산역 일대에 상권의 확장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곳은 이제 9호선과 2호선과 9호선 요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 당산역인데, 자,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환승하는 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서울의 주요 노선을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권의 어떤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여기에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통해서 상권의 확장 또한 이러한 확장 또한 기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내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서울 내에서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점, 이 부분도 굉장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어떠한 그 행위가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를 따졌을 때 뭐 서초구라든지 성북구, 강남구 이런 이제 순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제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도 추후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노후화된 그 낡은 그러한 이제 건축물들이 신축으로서의 재탄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업 지역, 바로 이제 서울 내에서도 과거에서 이제 공장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가들이 주거시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공업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따졌을 때 중공업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영등포이다라는 점. 이렇게 지금은 그 노후화된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신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심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됐고요. 낙후된 만큼 개발의 여지가 크다는 걸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로 짚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요를 기대해보면서 오피스텔 만나본다면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한번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시세로는 3억에서부터 3억 2,10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2억 8,6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3,5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월세가로는 보증금 3,000에 월세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500에서부터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3천만 원대 소액 투자 가능해 보이는데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내에 신규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자, 이곳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층의 그러한 건축물들이 신축의 고층으로 건축물이 생긴다라는 점인데, 그게 바로 업무 시설이다라는 점, 바로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이러한 업무 시설이 생김으로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주변 일대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지역의 가치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곳은 주변으로 직장인 수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마포권역의
그 학교를 다니는 어떤 대학가 수요층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수요층을 자랑을 한다라는 점 이렇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만나보는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인데요. 1호선,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오피스텔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시세 보시죠. 약 2억 2,9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번 오피스텔도 수요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업무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가산 쪽인데 위치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영등포 밑에 바로 구로 그리고 구로 밑에 금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7호선과 1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도보 약 3분에서 4분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규모의 일자리가 바로 도보권에 있다라는 점이죠. 대규모의 일자리가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일대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공급보다도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대규모의 공급보다도 소형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소형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많은데, 많아도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일대에는 어떠한 이제 가구를 따졌을 때 3, 4인에 대한 수요보다는 1, 2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형 주택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매매가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임대가가 하락을 하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산동 안에 역시 이러한 이제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가산 디지털 단지를 도보권으로 둘 수 있는지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추후에 어떠한 이제 전세가나 월세가 영향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굉장히 그 출퇴근 시간대 이용하는 그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하다라는 점이죠. 일자리가 풍부하다라는 점. 서울 내에서 2위를 기록했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입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러한 이제 그 지벨리라 하죠. 바로 지벨리, 업무타운. 여기는 이제 국가가 정한 산업단지입니다. 국가가 정한. 이곳을 이제 봤을 때 대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용 인구만 16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구로구를 관통하는 게 신안산선입니다.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신안산선에 맞춰서 하단부, 그러니까 공군부대가 있는 하단부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통해서 상권을 확장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지금 지벨리의 확장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16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일대에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하면 바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고용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금천구 안에서도 이 가산동이죠. 오늘 만나볼 곳은 가산동입니다. 가산동인데,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와 그리고 세대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도 앞으로 임대 시장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떠한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도 있어서도 금천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신호이다라는 점, 이렇게 입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커다란 업무 단지로 지하철 몇 정거장도 아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니까 그 수요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안산선 개통 소식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개발 호재 기대되네요. 만나볼게요. 네,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게 된다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금천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천구에는 2개의 역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독산역이라고 생기는데, 추후에 이 역이 개통이 되었을 때는 신안산선 역시 역세권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서울 안에서 하나의 노선이 생긴다 하면은 가격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착공되는 시점, 그리고 개통이 되는 시점, 이렇게 가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직접적인 호재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작년 9월 9일에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도 시점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판교 월곶선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 단계 중인 이 노선이 생기면 금천구는 어떠한 이제 그 관통을 하지 않지만 추후에 개통이 되었을 때 판교에 대한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다음을 보시게 되면 서부간선도로 역시 지화 사업이 이미 착공이 들어갔죠.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교통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다음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신안산선의 어떠한 이제 개통에 맞춰서 이 일대,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있는 요 일대의 지구단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하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공군 부대가 이전을 시키고 여기에서 대규모의 상업시설을 지금 현재 계획 단계이다라는 점. 그런데 공군 부대, 그러니까 군부대를 이전시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이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을 시키고 이 일대의 상업시설, 대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하면은 굉장히 주거지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제 대형 병원 또한 계획이 되어 있죠.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지역의 가치가 어떠한 교통 호재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 여건 역시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교통 호재, 신안산선 비롯해서 정말 많았고요. 여기에 뭐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오니까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원하시는 분들, 소형 가구 원하시는 분들은 원룸, 불량 원룸 오피스텔 원하실 텐데요.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엔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2,900에서부터 2억 5,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전세 예상가입니다. 2억 2,500에서부터 2억 5,20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500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대출을 이용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8,400에서부터 9,700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은요. 어떤 전략 보시나요? 네, 그 전략 세 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규모의 일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예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일자리와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직주 근접의 힘이 강한 지역이다라고 첫 번째로 뽑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 내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자, 저평가. 가격이 낮다 해서 저평가된 지역이 아닙니다.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하면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불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를 봤을 때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따라주지를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추후에는 굉장히 상승폭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는 점. 이렇게 두 번째로 뽑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규 노선입니다. 신규 노선, 그리고 여기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인해서 지역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가치와 가격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천구 가산동에서 불량 원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 이외에도 서울 내에서 좀 저렴한 투자 지역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 방법 알려드리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선착순 참여라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창모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상담 저희가 세세하게 도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